백악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밤 사이에 백악관 주재로 반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열렸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했는데요. 안보의 실무총책이 이번 회의를 주재한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는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도 참석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잠시 합류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19개의 기업의 CEO들이 초청됐는데 우리로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초대돼서 관심이 모아졌죠. 예. 이 밖에 타이완 TSMC, 구글 모회사 알파벳, 또 AT&T, HP, 인텔, GM, 포드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관련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의 발단을 살펴보면 이 전 네.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칩의 부족 사태 때문인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칩 주문량을 줄였다가 예상 외로 자동차 판매가 선전하면서 물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잇따라 조업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최대 130만 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칩 부족 문제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제품 제조사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과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포함한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예.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잠시 합류했다 이런 부분도 전해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23명의 상원 의원과 그리고 42명의 하원 의원들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미국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명확하게 한 건데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그러고 있듯이 미국도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올려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20세기 중반에 세계를 주도하고 20세기 말을 향해서도 세계를 주도했다면서 다시 이렇게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업계를 향해서는 미국 내 일자리 계획을 통과시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리더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발표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계의 CEO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내 투자를 무엇보다 강조한 면이 큰데요.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과 맞물려서 삼성의 검토 중인 반도체 공장을 넘어선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예산도 500억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품목이라고 보고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라는 행정명령도 발동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칫 중국의 물량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자체 육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네시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네, 현지 시각 12일 오후에 테네시주 녹스빌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예.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성 한 명이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스빌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해서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해당 학교는 봉쇄됐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배치됐고 응급차도 여러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밥 토마스 녹스빌 교육감은 현재 학교 건물은 안전이 확보됐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